옛날 옛적 기술 맹신으로 유명한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수많은 로봇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모프 빌로 불렸고 주민들은 모든 일을 로봇에게 맡긴 채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시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이었고 그는 집에서 떠나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자 출발한 철학자였습니다. 벤자민은 아시모프 빌의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도시 생활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로봇들은 그의 짐을 들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날씨 예보에 따라 그에게 적절한 옷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은 그 모든 편리함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봇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주민의 이야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도시의 사람들이 점차 무기력해지고 창의력이 저하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이 상태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한 중앙광장에 서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아시모프 빌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로봇공학 3원칙이라는 위대한 철학의 지혜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촉구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가하는 해가 아닐까요?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봇에게 명령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 원칙은 로봇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이는 우리의 성장과 자립심을 약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안전함을 넘어 한 번씩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도 나서 보십시오. 창의적인 생각을 추구하고 모든 로봇의 책임에서 벗어나 잠시 자유롭게 비행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성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 아닐까요? 벤자민의 메시지는 아시모프 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비록 당장 모든 로봇의 도움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더 많은 취미와 활동을 즐기고 새로움을 추구했습니다. 벤자민의 메시지는 그들로 하여금 로봇과 인간 위조화로운 공존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했고 동시에 인간 정신의 끈기와 창의성을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벤자민은 그의 여행을 계속 떠나기 전 도시의 변화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 세상이 더 많은 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모험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안이라는 젊은 서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자의 가르침을 숭배하며 공부에 열중했고 특히 의 철학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장터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위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장씨 할아버지로 알려진 노인이 시장 안의 한복판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장씨는 나이가 많아 귀가 어두웠고 걸음도 어두워 다리도 절뚝거리는 분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장사꾼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를 바랐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조수의 도움 없이는 장사를 계속하기 어려웠다. 위안은 잠시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공자의 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장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안은 손을 내밀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처음엔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아니, 젊은이, 내가 직접 찾아볼 테니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위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가능성이 있는 곳마다 두루 찾아다녔다. 결국 장씨가 찾던 물건은 시장 한편에 있던 두꺼운 천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그 물건은 오래된 장부로 장씨의 과거 사업 내역과 마을 사람들의 예산 기록이 가득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감격하여 위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장부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위안은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인의 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날 이후로 리아는 장씨 할아버지를 도와 장터에서 장사하는 일을 꾸준히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리안의 행동을 본받아 서로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점차 마을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는 공자가 말하는 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리안의 행동은 작은 사건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공자의 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홀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리아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먼 훗날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다. 이는 마치 공자가 말해주고자 했던 모든 사람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꽃피는 마을이었고 이름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아래에 모여 서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한 본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마을의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있던 그들은 이 서약이 마을이 지금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약식이 끝난 뒤 마을의 현자이자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그러나 그 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가 중요하지. 할아버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마을의 옛 전설 하나를 들려주지. 예전에 꽃피는 마을에 살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원이었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도원은 항상 남들을 도와주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기지심을 매일 실천하며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원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 넓은 세상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도원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숲과 바다와 사막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거대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거짓말과 위선, 폭력과 이기심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해치는 것일까? 도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속 선한 본성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좌절하지 않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그곳의 아이들에게 맹자의 성선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의식은 어른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이 닿은 덕분인지 점차 도시는 변화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도원의 선한 본성은 점차 그 도시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곳 운중지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원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꽃피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선한 본성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주변을 변화시킬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선한 본성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서로를 돕고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꽃피는 마을의 전통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 또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쳤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큰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선설은 그들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중에서도 무의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고 조용한 존재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강가에서 명상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기후제를 올리고 심지어는 마을 기후학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력과 시간을 소모할 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일단 잠시 멈춰서 기다려보십시오. 자연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언제나 균형을 되찾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뭄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에 호기심을 가졌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현실에 불만을 품지
않고 그저 매일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물을 절약하고 작물을 돌보았으며 서로 도우면서 조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랍게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비가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비를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이옵니까? 그들은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흐름에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제 갈 길을 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균형을 찾게 놓아두는 것이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무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위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노인의 조언을 구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가뭄뿐 아니라 다른 많은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의 철학을 실천하며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